이 전시는 3층과 2층 그리고 중간층의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3층에는 나아자 형상의 아시바 구조물이 있고, 아시바 구조물에는 창문 밖으로 나아가는 수평 사다리 구조물까지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입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거울 오브제가 있고, 저 안쪽에는 퍼포먼스 때 깨어진 설탕 조형의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시장을 들어서면서 한쪽에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진 초대장이 있고, 전시장 입구 쪽에 개똥 무더기 오브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크게 그 전시장 대부분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와이어 나아자 구조, 그러니까 3층과 쌍둥이 구조이죠. 나아자 구조가 되어 있고, 맨 안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한 3m, 4m 크기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설탕 조형의 원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프닝 퍼포먼스 때 참여해 주신 관객들이거든요. 오프닝 때 이제 오신 관객들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설탕 조형은 처음부터 파괴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형이고요. 제가 배우와 함께 그 관객들한테는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겠죠. 예, 미리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프닝처럼 일어나는 일로 계획을 했었고요. 배우가 관객처럼 관객들 무리 속에 있다가 나와서 발작을 일으키고 설탕 조형 쪽으로 쓰러져 이제 깨트리고 이제 일어나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퍼포먼스였거든요. 오프닝 장소는 3층에 있었고요. 작가는 2층과 3층에 숨어있는 방에서 숨어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소양강 토막 살해 사건의 기사를 그대로 읽는 나레이션이었고, 실시간 2층과 3층 계단 한쪽 그 벽으로 동영상이 투사돼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계단에서 또 그 안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의 틈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작이라는 어떤 공고한 그 낮에 깨어있는 의식 사이에 어떤 틈을 만들고 싶어서 발작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한 가로 세로 20m, 10m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들을 장악하기에 여러모로 큰 구조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어떤 작업을 실행할 때 언어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어떤 실마리들이 언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아자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지가 묶인 모양이다 라는 말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층의 아시바 구조물은 나아자의 그 한 획 한 획을 다 이제 아시바 클램프로 묶여져 있지만, 한쪽은 조금 더 자유롭게 열리고 닫힐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발로 차거나 하면서 열거나 닫을 수 있게, 바닥에서 밀려서 열리거나 닫을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2층에는 각각 다른 높이로 와이어 핵들이 바닥에 묶여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와이어 줄에 끝에 추가 달려져 있어서 밖에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 와이어 구조는 사람들이 영상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위로 뛰어 오르거나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각각의 다른 높이로 설치했습니다. 수평사다리는 사실상 그 작가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 장소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열려져 있는 창문들이었고,
그 창문 밖으로 바로 소양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던 토막 살해 사건의 배경이었던 소양강 상류 쪽인데, 상류에서 내려온 물들이 거기서 큰 강을 이뤄가지고 흐르는 그런 풍경이 바라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안과 저 밖에 어떤 사건이 시작되었던 강이 만나는 곳에 어떤 가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이야기와 이 장소의 어떤 만남, 접점, 또는 여기서 저기까지의 맥락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적인 어떤 구조가 보였으면 해서 수평 사다리 모양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그 경계를 뚫어버리는 그런 역할의 수평선, 짧지만 그런 역할의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고 싶었습니다. 거울은 제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이긴 한데요. 대형 거울을 세우고 싶었는데, 대형 거울 겉면에는 사실 종이 테이프로 300여 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녹인 버터를 바르고 테이프를 다시 띄어서 300여 개의 직사각형의 버터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전기장팔 전열기를 연결하고, 그 뒤에는 그 용궁 예식장 옥상 쪽에 있었던 벽돌 1500장을 내려와서 뒤에 반 피라미드 형식처럼 전탑처럼 쌓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세울 수 있었고, 중간에는 장판이 들어가 있어 실제 장판이 전기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가동되면은 버터를 녹이는 용도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거울 표면에 있던 버터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목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12월 달 전시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 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들,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녹지 않더라고요. 개똥무더기라든지, 그리고 전시 초대 엽서, 그 토막살해범의 얼굴을 화소까지 보일 정도로 크게 확대해가지고 300여 장의 엽서로 나뉘어서 초대될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현장에서 또 나눠줬던 그런 엽서 작업, 모든 걸 포괄하면 그 반복적으로 해체와 조합, 그 방식이 사용되었었는데, 작업 제목인 지리멸렬이 말 그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이제 어떤 의미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 말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블록 하나로 봤을 때 그 전체의 모양을 똑같이 작가와 관객이 상상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적인 것들의 어떤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조형을 만들었을 때 찾게 되는 의미나 이미지를 작가와 관객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하나의 어떤 질문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작업에서 계속 얘기했던 토막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어떤 살인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들은 피가 낭잠 사고 현장을 밀가루로 덮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화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배우가 밀가루를 입에 물고서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뿜어져 나서 침으로 뭉쳐지지 않은 것들은 또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영상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느다란 아주 미세한 입자지만 또 물에 의해서 완벽하게 서로 엉겨 붙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1965년 소양강 상류에서 발생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나 또는 디오니소스 신화, 그리고 북유럽 신화나 뭐 그런 신화들, 창조 신화들에서 가끔 보이는 토막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또는 새로움을 만드는 어떤 시작과 발단이라는 의미에서 죽음과 연결한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는데, 이미 완벽한 어떤 하나의 공고한 세계였는데 그것이 해체됨으로 해서 다시 완전히 판이 바뀌고,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새로움이 시작하고 그 무질서함에 대해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또는 신화적인 해석으로 토막사례나 아니면 분절, 해체 이런 데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아짜도 핵과 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형상과 의미잖아요. 무의미한 하나의 핵들 아니면 하나의 형상 아니면 어떤 소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조합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생성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작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아짜도 사실 아까 처음에 했듯이 누군가의 말처럼 아시바를 클램프로 묶듯이 사지가 연결되어 있고 와이어와 와이어 고리들이 공간과 연결되어서 묶여져 있는, 그래서 나아자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해체와 조합이라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주와 저는 태행을 좀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 과정이 항상 일정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건지 아니면 태행의 연속인지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의미를 형성해 가려고 해봤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정신장애인 인터뷰와 그리고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미지 화면들로 교차 편집해서 만들었거든요. 2008년에 진행했던 정신장애인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말이 맥락 없이 널뛰고 내면의 숨은 욕망들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한테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을 계속 구성을 해가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의 어떤 인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고 싶었고,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 이것과 연결해서 이미지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배우가 연기한 부분들은 대부분 비로 둔주하는 장면들, 물을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밀가루 봉지를 찌르거나, 그리고 배우가 입안에 밀가루를 머금고 말을 하는 장면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탕이 그 사람의 가랑이 사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계단 밑으로 떨어져서 흩어지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의 바탕이 되었던 창조 신화, 그러니까 토막살의 신화나 인터뷰 안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언어적 이미지들을 하나로 엮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젊은 날의 추억들 한갓 헛된 꿈이라 윤기 흐르던 머리 은발되어 버렸네.